당신과 내 아버지. 대체 무슨 사이였나요? 뜻밖의 질문에 박정수는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수와 마광숙 이 두 사람의 얽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방한, 낡은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박정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곁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옅은 미소,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익숙한 눈빛.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머릿속 어딘가를 맴도는 익숙함이 마광숙의 심장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집에서 꺼내본 아버지의 옛날 사진. 그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성훈. 박정수의 사진 속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마광숙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성훈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 그러나 그가 박정수와 함께 사진 속에 존재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수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말투와 눈빛 속에 자꾸 아버지의 흔적이 겹쳐 보였던 이유. 자신도 모르게 끌렸던 감정의 뿌리가 어쩌면 단순한 사이 이상의 무엇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마성훈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정수는 대답 대신 사진을 가슴에 껴안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성훈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으나 놓아야 했고 기다렸으나 다시는 오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리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닮은 미소와 말투가 괴로웠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쓰고 착해도 내 딸 자리를 넘볼 순 없어요. 그 말엔 자존심만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오씨 집안에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끝내 입을 열었고 세리는 자신이 오광수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오빠야? 세리는 혼란에 빠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몰랐던 오빠, 한 번도 누군가와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던 인생. 그런데 그 오빠가 바로 오씨 집안의 막내 오광수였다는 사실이 세리의 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오광수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내 여동생이었다고? 과거 장미애가 강수를 낳고 술도가 앞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진실이 결국 세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왜 다 숨겼어요? 왜 난 항상 외톨이처럼 살아야 했던 거예요? 세리의 분노는 장미애를 향했고 장미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가장 먼저 걱정한 사람은 오범수였습니다. 오광수와 세리의 관계가 친남매로 드러난 이상 자신이 세리와 만나는 건 동생의 여동생을 사랑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수야. 세리와 교제하는 거 감당되겠어? 오천수와 옹수는 걱정이 앞선 마음에 반대의 뜻을 전했고 범수는 지금 이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세리를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그녀가 강수의 여동생이라는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젠 감정으론 안 되는 일이야. 범수는 세리에게 말없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리는 이유도 모른 채 더 깊은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마광숙은 박정수와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을 보이기 위해 다시 술도가로 찾아간 박정수에게 고스톱을 권하며 다가갔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어르신 딱 3판만 치실래요? 처음엔 싸늘하게 뿌리쳤던 박정수가 이번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과 마주 앉아 패를 돌리는 박정수의 눈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또 다른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숙 씨, 내가 이기면 질문 하나 받아줘요.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번째 판이 끝난 후 박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훈 씨, 당신 아버지 맞나요? 마광숙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날 떠났던 게 아니에요. 내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매일 후회했어요. 과연 박정수와 성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사랑은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걸까? 그리고 마광숙은 정말 성훈의 딸이 맞는 것일까? 무너진 가족, 뒤틀린 인연, 감춰진 과거. 그 모든 진실의 문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정수의 고백 이후 방 안에는 오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마강숙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정수의 목소리엔 후회가 녹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아직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강숙은 애써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끔 정수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셨어요. 술에 취한 밤이면 가슴을 쥐고 그렇게 불렀어요. 늘 그게 누군지 궁금했어요. 박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 아버지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린 결국 서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스며들듯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다 박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딸이라는 걸 확신한 건 웃을 때였어요. 성훈 씨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 미소를 보는데 너무 닮았더군요. 마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더라도 성훈이라는 사람으로 둘은 이미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르신을 좀 딸처럼 돌봐드려도 될까요? 박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 그리고 감춰진 과거가 하나의 이해로 묶이던 순간이었습니다. 마강숙은 손을 내밀었고 박정수는 조심스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인연의 조각이 이제서야 서로를 통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리는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 오강수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아 선뜻 다가가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날 속였고 오빠도 모르고 있었고. 그럼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거지? 그런 세리의 손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범수라는 이름.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범수는 세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리는 범수의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감정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며칠 뒤 오범수는 술도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강숙이 나와 그를 보았을 때 눈가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세리는 범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마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세리 씨도 많이 지쳐 있어요. 범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돌아서려던 그를 마강숙이 불러 세웠습니다. 도련님, 강수 도련님과 세리 씨 서로의 상처가 먼저 아물고 생각해봐요, 우리. 범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박정수는 더 편한 옷차림과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다시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마강숙은 놀랐지만 반가운 표정으로 박정수를 맞이했습니다. 고스톱 한 판 칠래요? 박정수의 말에 마강숙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예요. 그래요. 이기기만 해봐요. 그녀들의 웃음 속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정수는 오래된 편지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중 한 장 봉투를 열어 한결에게 주기 위해 다시 봉했습니다. 한결아. 할머니가 기억을 잃는 날이 오더라도 이 편지만은 꼭 간직해 주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거란다. 박정수는 편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성훈 씨,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 당신 딸. 그 아이와 고스톱 치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 참 고맙고 기적 같네요. 그리고 그녀는 마강숙의 사진을 앨범 한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 곁엔 이제 성훈의 사진이 아닌 마강숙의 미소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평화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LX 호텔 주총 소식이 들려왔고 한동석의 결혼 소문이 주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술도가. 막걸리 만드는 사람과 회장이 결혼하면 우리 호텔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그 말은 언론에까지 새어나갔고 박정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보아야지 그 사람이 선자리를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곤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소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언론과 주주들 사이에 돌기 시작한 동석 회장 결혼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술도가 막걸리 장인 마강숙과의 혼인설. 언뜻 들으면 낭만적인 이야기였지만 재벌가 3세들과 실리 위주 주주들에게 그것은 리스크였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회장이 결혼한다고요? 우리 호텔 브랜드는 글로벌이에요. 도대체 왜 한동석 회장님은 회사를 사유화하는 겁니까? LX 호텔 홍보실로 들어오는 민원과 항의 전화, 기자들의 요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 특히 LX의 전략기획이사는 비공식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이사는 마강숙을 비주류, 전통 이미지, 낡은 가치관이라 명명했고 이는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LX 호텔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LX 호텔의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출석 주주는 83%, 모두의 시선이 회장 한동석에게 향했습니다. 한별은 사전에 작성한 발표 자료를 손에 쥐고 야심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LX 호텔은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통적, 폐쇄적 이미지와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결혼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조심스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여성이 10년 넘게 이어온 전통주의 생산 장면입니다. 수출도 했고 관광객 유치도 했고 수많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조용하던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LX 호텔이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호텔이 창립되기 전 우리 가족은 그 술도가 같은 작은 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부는 전통 발효 음식을 수출했고 부치는 전통 식자재를 수입해 호텔 레스토랑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피를 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겠다고요? 그건 우리 호텔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가치 위에 사람이 중심인 브랜드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강숙 씨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주주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예상치 못한 정통성이라는 키워드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LX 호텔은 그렇게 흔들리던 브랜드 이미지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게, 빠르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게. 박정수는 마강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 그 사람 딸인가 의심하면서도 괜히 질투했어. 딸을 보내놓고 너를 밀어냈던 내가 참 어리석었지. 마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르신의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 손 맞잡은 위로 봄바람이 살며시 스쳤습니다. 그리고 LX 호텔 로비에선 첫 번째 전통 한식 디너 위크가 한동석 회장 이름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LX 호텔 내의 위기 상황이 정통성과 브랜드 철학으로 돌파되었고 한동석의 연설로 브랜드의 사람 중심 정체성을 강화되며 마강숙의 존재가 외려 호텔의 자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범수와 세리, 강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마강숙과 한동석은 LX 호텔 주주들과 어떻게 풀어나가며 결혼을 하게 될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